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그 한국의 이 좀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이나 문제들을 대부분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별로 비판도 안 하고 은행도 비판 안 하는데 이런 걸 주말에 하는데 지난주에 보면 토요일 날 10,000명, 일요일 날 10,000명이 봤어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참 보고 이게 원래 유튜브에서는 뭐 이런 거는 안 보고 그냥 말초신경적인 재미만 보는 건가. 예. 참 의문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10,000명이라도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아, 제가 이게 좀 스피치 능력이 부족하고요. 아니, 스피치 능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 제목 보고 보는데 제목에 무슨 사회개혁이니 보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중해서 이야기 안 하면 그 보수가 이 사회에서 과연 나중에 집권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말에 그 보수의 미래라는 어떤 책도 좀 봤는데 거기 보면 보수가 끊임없이 이 자신의 사회에서 양극화나 또 이 빈곤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거다 이런 글들도 있던데요. 우리나라 보수는 뭔 보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민주당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입으로는 서민, 공정, 뭐 어떤 사회 정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줄 알고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공정을 제도를 옹호하고 있고 서민의 등을 칼을 꽂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으면서 중산층을 끌어내려가지고 서민층을 두텁게 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러한 어떤 약자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또 소외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측이 보듬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뭐 정말 묘수 같은 대책은 안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해결책이 나올 수 있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이 그러한 의식조차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 이제는 저는 그래 봅니다. 예전에는 안보 타령하고 경제 타령하면 정권을 손쉽게 잡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로 커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보수 세력은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건국 이래 사상 초유의 어떤 탄핵이라는 사태를 보수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이제 보수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약자들,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보 경제 타령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공정한 제도라도 이거는 그 로스쿨을 폐지하고 공정한 사실을 부활시키고 공정한 정치, 음서제인 학종을 폐지하고 공정한 정치를 확대하고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마음만 먹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제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액션이라도 취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게. 예, 참 맞는 말인데요. 어디 요즘 뭐 저기 저녁에 이제 또 대리운전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새로 또 듣고 본 거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인상에 남았던 손님이 제가 요즘은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새벽 늦어도 한 3시. 보통은 이제 아침에 한 뭐 6시, 7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좀 일찍 들어가고 또 좀 일찍 일어나서 일과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한 2시쯤 내가 들어가려고 이제 구로에서 들어가려고 이제 킥보드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이제 휴대폰에서 구로에 고려대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로 고려대 병원에서 김포 장기동까지 31,000원인가? 그런 콜이 딱 떠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5초 동안 고민을 했죠. 퇴근을 해야 되나. 또 이제 30,000원이면 뭐 수수료 제하더라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2만 얼마 남으니까. 한번 갔다 오면 2만 얼마 남으니까 가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어떤 유혹에 참지를 못하고 이제 눌렀죠. 눌러가지고 갔는데 그래 이제 가니까 저는 이제 설마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출발지가 고려대 장례식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이제 상가집 갔다 오신 분이니까 반신반의했는데 가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이제 동서가
이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10년 전에 암이 아주 눈꽃만큼 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걸 맹신을 했대요. 아, 난 뭐 그 정도 작은 암이면 큰 생명에 지장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술 담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래도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뭐 금지를 해보니까 이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와가지고 그 이제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저랑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4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이게 건강은 정말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재벌이 이제 그 임종을 앞둔 재벌이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그 전 재산을 다 주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건강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손님 모시다 드리고 교훈도 많이 얻네요. 예. 자, 오늘 처음에 뭐 세금 줄줄 새는 엉터리 일자리 정책이 있다고. 이것도 제가 진짜 피가 꼴렀었습니다. 진짜 이 엉터리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 정책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세수가 이제 막 수십조가 더 거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제 기획했던 예산보다 수십조가 더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을 펑펑 쓰면서 무슨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또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제해가지고 목돈 나중에 til리가 돼 주는 게 있고 또 무슨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또 있고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국민 세금 가지고 청년 고용하면 이렇게 찔끔찔끔 이제 전국의 기업들한테 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효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 지원금을 노리고 취직을 했다가 딱 자기 어떤 지원금을 딱 타먹은 시기가 끝나면 그냥 퇴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먹튀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뽑아놔가지고 이제 이제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지원금을 딱 타먹는 그 시기가 되면 다 이제 가버린다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건 황당한 거죠 지금. 그럼 또 채용해야 되고 또 채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책도 웃기는 정책이 뭐냐면요. 국가에서 취업을 장려하지 않아도 기업에서 직원을 뽑아야 될 때가 되면 뽑지 말라 그래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아무리 고용을 하라고 해도 기업 여건상 뽑을 수 없으면 그거는 못 뽑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 지원금 준다고 뽑고 지원금 안 주면 안 뽑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근데 지금 기업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뭐 세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또 생산성도 낮아지고 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못 뽑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현실을 모르는 그런 이제 뽑으라고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다고 이제 현실을 모르는 동떨어진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현금 지원하는 식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차라리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를 들자면요. 기업이 기업하기 좋도록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판매가 잘 되고 어떤 이제 판로를 개척해주고 어떤 규제를 제거해서 기업이 있던 이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무슨 진통제 아프다 그러니까 진통제 놓듯이 찔끔찔끔 이래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산업 전반의 체질 이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체질 개선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일시적인 고용이 있지만 이게 어떤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예. 문정권이 그런 식으로 돈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돈을 여기저기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보조금을 주지만 그 때문에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시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보수의 시각에서 지금 한국당이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규제 하나요? 규제 완화만 해주면 기업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규제 완화만으로는 안 되겠죠. 예. 예? 안 되겠죠. 제일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고용위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요.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고용이 안 된다. 이것보다는 저는 복합적이라고 보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지금 가장 어려워진 어떤 지적적인 계기가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거든요. 근데 예. 최저임금을 그러면 인상만 안 시키면 경기가 또 괜찮아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규제 문제, 그다음에 어떤 법인세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예. 봤을 때 예. 생산성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기업이요. 예. 그러면 생산성은 기술이 일단은 그렇죠. 예. 향상이 돼야 되고 R&D, 첫 번째는 R&D에 투자를 해야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 생산성이나 예. 또 무슨 자본, 토지 자본 생산성이 예. 높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 생산성만큼 이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이 자기의 토지 자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건에서 나오는 생산성만큼 기업의 땅값이나 건물, 예. 임대료 같은 걸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으로도 혁신돼야 되지만은 예. 이 노동에 대한 가격이나 그렇죠. 예. 토지에 대한 가격이 예. 자기들이 생산하는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예. 가장 큰 거는 저는 첫 번째로는 한국에 지금 노동이 이렇게 들어가서 예. 직원 100명을 써가지고 한다면 그 100명이 받는 월급이 예. 실제로 이 월급을 주고도 회사가 돌아갈 뭐 이윤을 보장하고 은행의 차입금 빼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비용 다 제하고 생산비 경상비 다 쓰고 예. 그럴 만큼의 생산성이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생산성이 왜 실제적으로 기업이 돌아갈 만큼 생산성을 오버하는 예. 월급이 책정됐느냐. 그 노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민노총이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도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노조가 지나치게 이제 한마디로 정치 노조가 되어서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이상으로 뜯어가는 아, 부분에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만약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다면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 예, 맞는 진단이죠. 어떻게 진짜 노조 부분을 정리할 건가. 예.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업하는 사람이 솔직히 우리 땅값이 너무 비싸가 예. 집을 짓기도 비싼 땅에 어떻게 산속 말고 그렇죠. 기업들이 공장을 지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말씀하겠지만 지금 기업이 지금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규제 완화는 저는 일부라고 봅니다. 또 예, 규제 완화가 능사도 아니고요. 예, 솔직히 예, 말하면 맞습니다. 기업가들은 다 양심적이란 보장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놈들도 시간 나면 예. 저기 장난치고 예. 도덕적일 수만은 없죠, 예, 기업. 뒤통수 때리고 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는 양심적이다. 뭐 노동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양쪽 다 거짓말이라 봐요. 예. 전부 다 지 돈 벌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이 적절하게 규제도 있어야 되고 적절하게 또 필요 없는 규제는 없어져야 없죠. 되고 그렇죠. 예, 맞는 그런 식으로 있어야지 무조건 규제 완화만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난 저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나 봐요. 보수 언론들이 요즘 그렇죠. 규제 예. 완화만 그렇죠. 흑원날 이야기해요.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규제가 있을 거는 있어야 되고 또 예.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야 되는데 어느 규제가 있어야 될 거고 어떤 게 없어야 될 건가 하는 거는 정말로 양심적이 아니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기업이나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는 대부분 없애라 그러고 그리고 현장을 알아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기업한테 양심적으로 믿고 기업은 다 도덕적일 거라 보고 하다가 기업이 막 담합할 수도 있고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 담합 안 하는 거 어디 있어요? 독과점하고 담합하죠. 예. 차값도 담합이고 기름값도 담합이고 보험료도 담합이고 예. 전부 담합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집니까? 아니죠. 예. 품질은 아주 허접한데 텔레비 한번 사보세요. 미국에서 공구를 주문하는 게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하고 예? 있죠. 예. 해외 직구하는 게 예, 그 해외 직구. 국내에서 가서 대리점 가서 살라 해보세요. 텔레비 요즘 좋은 거 그렇죠. 예. 예? 미국에서 사면 그 3분의 2나 절반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면 거죠. 이거 뭐예요? 예. 독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 한번 보세요. 보험료가 왜 저리 비싼가? 답도 없어요. 맞습니다. 기름값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보수가 지금 정치화된 민노총, 한국노총 같은 저런 맞는 노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와 끝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 맞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기업에 지금 땅이 이렇게 비싸 갖고는요. 누가 한국에 와서 공장을 차리려면 예? 땅값이 이래 비싸 가지고 공장을 어떻게 차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 방송이 뭐 그 제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의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에서 이게 정책으로 나오고 이게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이런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항상 하는 거 보면 예. 보수 정당에는 대기업들의 의견들만 관철되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의 예. 그러면 보수 정당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간의 그렇죠. 수공업 하는 사람도 의견도 대변해야 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 또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대변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 정당은 재벌 편이다. 재벌 부자 정당이다. 이렇게 기득권 지금 정당이다. 말을 해서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예. 이거 한 말씀 드려야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 저는 꼭 진짜 뭐 그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저는 이제 뭐냐면 고시생도 있고 또 학부모도 있고 좀 중도 성장도 있고 소위 말하는 좌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왜 지지율도 안 오르고 이미지가 안 좋냐면 그 이제 보수 세력 이외에 중도 좌파 이런 세계 봤을 때 보수 세력은 그냥 기득권 정당이랑 뭔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대대손손 세습하는 그런 수구 꼴통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건 둘째 문제고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진짜로 이렇게 불식시키고 뭔가 변화를 주려면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쇼가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다가가서 뭐가 문제이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내놓을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부분에 너무 아쉽다. 기성정당이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면요. 그 자리를 선동이 지배하는 퍼플리즘 정당들이 다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럽에서 보면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멀쩡한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다 포퓰리즘 정당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자, 미국에 한번 봐요. 공화당도 월가나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편을 들고 민주당도 힐러리나 클린턴이 또 그런 데 편을 들었어요. 공화당, 민주당이 다 그쪽을 도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만히 보니 공화당 당원들도 거기에 보면 백인 노동자, 저학력, 저소득,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장이 사라져버린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그런데 노동자 층이 많은데 백인. 근데 이 새끼들이 공화당 이 새끼들도 우리 편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돈 많은 미국 상류 0.1% 편인 것 같고 민주당 저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가 아니 뭐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 자운이 이런 걸 떠나가지고 미국에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거 다 어디로 갔냐 전부 금융 상품이나 만들고 IT니 하면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일자리도 안 만든다 별로. 그렇죠. 그리고는 다 중국으로 나갔다 제조업 뭐 예, 외국으로 그렇죠. 다 나갔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예. 지금 그걸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무슨 뭐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도둑놈이고 아주 이래도 트럼프 좋다고 아주 철저하게 뭐 기본 35에서 40%는 트럼프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국도 보면 민주당 이자들도 무슨 공정이니 무슨 기회균등 이야기하지만은 있는 사람 편들고 이 한국당 이자들도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서 소외돼가는 서민층들이 빈민층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느냐. 의지하고 할 사람이 결국 없죠. 한국에도 언젠가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또 독특하게 미국에 없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민노총, 한국노총 같은 노조의 폐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수 정당이 적어도 이런 노조 부분만큼은 손을 보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근데 기존의 민노총, 한국노총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한국당 찍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없죠.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없죠. 그러면 어차피 저쪽으로 가버린 사람들한테 왜 신경을 쓰면서
정책도 그런 거 과감한 걸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데는 정말 그 집요하고 악랄하게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온실 속의 화초 웰빙 그 이제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시달리기 싫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우통 벗고 한번 속된 말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결기가 없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민노총에 대해서 뭔가 자극적인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민노총 가서 삭발하고 앞에 가서 내 데모하고 물러나라 그러고 그래 시달리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시달리기 싫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왜 정치를 합니까? 또 정치는 하고 싶은 거죠. 정치는 원래 시달리는 게 정치죠. 정치는 하고 싶은 거죠. 정치라는 게 근무 시간이 무슨 주 52시간 없고, 네. 예? 예.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 주말에도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예. 밤낮 주야가 없고 휴일이 없는 게 세계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왜 정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민노총이나 노조 진짜 귀족 노조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노조 자신을 위한 귀족 노조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럼 척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노조가 본연의 일에 벗어나는 거는 다 못하게끔 그렇죠.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고 자신들의 임금을 정당한 범주 안에서 인상을 주장하거나 예. 또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난 거는 전부 노동법을 개혁해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정치 활동이나 이런 거는 일체 못하게 하고 그렇죠. 노조 단위로 무슨 정치 현장에 이렇게 사람을 동원하는 거는 구속시켜야 된다 봐요. 나요. 이런 말씀을 만약에 자유한국당 입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노총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면 또 그 이제 보수 정당들은 또 이제 깨갱하고 그냥 뭐 없었던 일이 되겠죠. 늘 그래가지고 그 좌파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일이 순서가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다 해외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 다 옮기려 그래요. 지방에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외 투자가 뭐 55조. 예, 한국 기업들요? 뭐 SK, LG 다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로 흩어지고 동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멕시코도 그래서 가고 다 가요. 제가 꼭 그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이제 얘기 이제 기업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꼭 소개해주세요. 네, 무슨 말씀하세요. 얘기했냐면 이제 왜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해외로 자꾸 이전을 하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자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조와 정치권으로부터 악인 취급을 당하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베트남 방문해서 영웅 대접을 받으니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것도 또 솔직히 말하면 말을 하려면 좀 진실하게 해야죠. 예. 솔직히 말하면 뭐 기업하는 사람은 무슨 뭐 땅 파서 하나. 예. 그런데 정치 노조들을 방치해서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노조 때문에 할 환경이 못 된다고 딱 깨놓고 이야기해야지. 뭐 기업하는 사람이 지 대우해주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 말씀은 이야기 말하려면 그 예. 정도까지 말했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해버리지.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도 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빠졌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처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뭐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업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현 정부가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게 진짜 뭐 의도한 건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건지. 문재인 정권의 뭐 그 이전부터 한국은 보수 정권 9년에서도 저 정치 노조를 손을 못 봤어요. 내가 정확하게 순수한 노조를 손봐라고 하면 나 나쁜 놈이지요. 그런데 정치 노조를 손봐야 된다라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민노총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개혁 못했지요. 손도 못댔지요. 노동개혁이라고 말만 꺼내고요. 그때 최초로 뭐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기사. 압수수색은 뭐 한두 번 했겠지만은 그걸로 개혁이 됩니까? 자, 롯데가 미국에 세일가스를 가지고 예? 에틸렌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유아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3조를 들이가 만드는데 수천 명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오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동빈이를. 자, 신동빈이가 한국에서는 도둑놈 됐는데 미국 가고 지금 영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총리는 이 현장에 가가 테이프 꺾고 앉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빠져나갈 건데 옛날 같으면 이런 걸 어디에서 만듭니까? 여수 광양에서 만들죠. 울산이나. 그렇죠. 예. 석유화학단지요. 석유화학단지. 자, 미국에서 호남정유 뭐 이런 세일가스를 들고 와가 배에서 내리면 거기서 유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석유 제품을 예, 예. 각종 화학 제품으로 분리시켜서 예, 예. 이렇게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류별로 다르게. 그렇죠. 예, 예. 그게 여수 여천 화학 단지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석유 화학 단지.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에. 예, 예. 그래서 루이지애나 여기가 셀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직접 그냥 석유 받아서 현장에서 해버리겠다. 예, 지금 이런 건데. 예. 그래서 기업 입장으로 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힘이 거의 요즘은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임금도 한국보다 훨씬 싸요, 미국이. 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5% 60%밖에 안 돼. 그렇죠. 예. 한국이 1억 받는다면 미국에는 예, 6천만 원만 예, 예. 정도 받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대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일수록 점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도 지금 미국은 계속 낮추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얼마 전에 법인세가 21%까지 낮췄죠. 33%에서 21%. 21% 대폭적으로 낮췄죠. 낮췄죠. 그래서 트럼프가 말을 했다잖아요. 저기 자기 밑에 뭐 국가경제위원장이나 뭐 저기 재무부, 상무부 장관 다 모아놓고 예. 15로 해라. 딱 떨어지게 10을 하든지 15를 하든지. 그러고 주변에서 말려갖고 21로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유출하는 되는 부분에 이 큰 기업이 하나 나가면 거기에 붙어 있는 중소기업들. 협력회사들, 하청회사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가 나가버리면 그 뒤부터는 줄줄이 나가버리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회사들을 누군가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라 나중에 이러려면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못 오는 이유를 댈 거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서 노조가 무서워서 세금이 이렇게 비싸고. 이야기를 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보면 이제 LG 전자도요. 네. 이제 그 평택에 있던 스마트폰 라인을 이제 베트남으로 옮겼다고 하고 SK도 미국은 35에서 21입니다. 35에서 35입니까? 네, 33으로 한. 예. 그리고 SK도 이제 지금 뭐 베트남에 뭐 5천억 투자했다 그러고 이제 해외 투자가 이제 사상 최대라고 하죠. 55조나 지금 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고 반면에 국내 투자는 지금 한 10% 줄였답니다. 지금 이래가 이제 뭐 경제가 발달할수록 본국에는 탈공업화가 진전되어서 예. 금융이니 뭐 문화니 예. 뭐 서비스업이 남는다. 미국도 무슨 제조업이 8%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면 탈공업화가 된다. 영국이 한번 봐요. 영국에 공장이 뭐가 있어요? 자동차 공장이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차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 영국에. 그러니까 탈공업화는 예. 탈제조업화는 그렇죠. 결국은 그 나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맞습니다. 다 만들어버리고 예. 금융이 생기면 무슨 대학 나온 금융 브로커들만 살아남지 몇 명. 맞습니다. 그것이 많은 일자리를 절대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소장님이랑 방송도 많이 했지만 뭐 어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들이 만들면 대기업은 돈을 벌어도 고용 창출은 안 되거든요. 어플 하나 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수수료는 계속 받으니까 돈은 벌지만 고용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부딪히고 있고 한국도 부딪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어플처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예. 중간에 유통업들이 소매점이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각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예. 유통 기능이요. 예.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결국은 이 탈공업화뿐만 아니라 이런 아까 말한 어플 같은 그렇죠. 부분이 예. 지금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 산업에도 예. 일자리를 다 사라지게 사라지게 하고 있죠. 그러면 뭐 그걸 이제 어떤 뭐 그 어플이 몇 명이 일하겠어요? 몇 명 없죠. 그 앉아가지고 콜센터 뭐 그렇죠. 정도나 예. 하는 사람. 콜센터도 뭐 거의 콜센터는 요즘은 AI 무슨 뭐 미국은 채팅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전화를 해서 콜센터에 전화 걸면 인도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런 흐름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없다면 그 대비책으로 어떤 이제 제조업을 살리는 노력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현금 지급만 하는 식으로 땜질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고 요거 하나 이제 하이리히 법칙이라는 거 하나 소개해도 됩니까? 예, 이제 이게 이제 법칙이 뭐냐면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늘 전조증상으로 조금한 그런 이제 전조증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법칙인데 이제 경제 요게 누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첫째가 뭐냐면 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OECD 국가 중 유일하답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는 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화 가치가 G20 국가 중에 유일하게 지금 특히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3.75%가 지금 예, 떨어지고 떨어졌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제 해외 직접 투자에 그 기업들의 돈을 해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돈이 사상 최대 55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심각한 게 여기 이제 칼럼도 지적하는 게 30,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걸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참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려야 되고 뭔가 어떤 사회 중추 세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30, 40대가 지금 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40대가 제조업이나 예. 또 무슨 뭐 자영업을 하든 서비스업에 종사하든 안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서비스업은 자영업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면 제조업 분야에 30, 40대가 예. 50대까지 그렇죠. 종사하는 예, 게 예. 제일 좋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커버해 주던 예. 어떤 고용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그렇죠.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30, 40대들이 불안한 서비스업이나 그렇죠. 예. 또 할 게 없어서 알바하거나. 불안한 자영업이나 예. 결국 임노동자로 전락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예. 30, 40대가 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소득이.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나중에 2부에서 이야기했지만 결혼도 못하니까 시한 폭탄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신생아도 안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예. 거예요. 그리고 또 전조증상 하나가 어떤 이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최대랍니다. 지금 올해가 사상 최대고 그 다음에 또 증상이 그 이제 서민들이 보험을 대학용. 깰 정도면 갈 때까지 정말 경제가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서민들의 보험을 깨는 그런 이제 보험을 깨가지고 해지 환급금 보험에서 준 해지 환급금이 사상 최대랍니다. 또 사상 최대고 그다음에 지난해 실업급여액 실업자한테 예. 지원한 금액이 또 사상 최대였답니다. 그다음 이제 빈부격차, 진위계수라 빈부격차도 사상 최대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어떤 그런 그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고 경제가 지금 큰일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눈앞에 보이면요, 한국당이 어딘가에서는 보수 정당이나 또 보수 세력 어딘가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아니, 나보고 뭐 했냐고 하는데 내가 이 개혁 보수의 미래라는 책에 이게 2014년 초에 썼어요. 14년 차에. 예, 그래서 이미 5년 전에 내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서 이 안에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해야 버틸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책을 하나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보수가 어떻게 사회를 적폐를 청산할 거냐는 공공의 부패로 책을 썼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거의 동시에 썼어요. 그래서 이런 책까지도 써서 남겨놓을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고 자꾸 니는 뭐 했냐 말만 하지 말라는 게 말한 게 아니라 책으로도 내가 했다라는 거를 분명히 좀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예. 자, 1부는 마칩시다. 예, 아이고, 예, 하다 보니 땀도 나고 죽겠다. 예, 예.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좋습니다.